정년퇴직 후 막막했던 65세 공무원, 유튜브로 인생 2막을 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년퇴직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주변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갓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거예요. 사실 60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쉬려면 또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길고 내가 이대로 잊혀져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은퇴 후에 내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65세 공무원 출신인 박재영 가명님이 유튜브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사례를 함께 나누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와 힌트를 드리고자 해요. 1. 65세, 이제 진짜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됐구나. 박재영님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셨대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회의도 많고 고충을 토로하는 민원인들도 너무 많아서 몸과 마음이 지치던 때도 많았다고 하세요. 하지만 막상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처음 한두 달은 여유도 좋고 아침 늦게 일어나도 되고 나름 편했대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이 있는 게 맞나? 예전에는 사람이 필요해서 날 불렀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대요. 일단 몸도 움직여야겠다 싶어서 동네 봉사활동도 해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어봤는데 뭔가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때 문득 그동안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이 꽤 있을 텐데 이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눌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마침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열심히 찍고 편집하는 걸 보길래 너 뭐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 올려요. 라는 답이 돌아왔죠.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였지만 집에 스마트폰은 있으니 일단 뭐라도 찍어보자 했습니다. 처음엔 집 주변 산책 코스를 찍고 복지 제도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정보도 정리해봤죠. 생각보다 이걸 찾아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댓글이 달리는 걸 보니까 박재영님은 점점 더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조금씩 촬영 장비도 하나씩 마련하고 편집 기술도 배우면서 이게 나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셨답니다. 지금은 구독자 수가 몇천 명에 달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시고 퇴직 후에는 생각도 못했던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2. 은퇴 후 유튜브 시작, 왜 매력적일까? 사실 은퇴하고 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길에서 고민해요. 하나는 그래도 뭔가 계속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경제적인 고민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심리적인 고민이죠. 유튜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 전문성, 그리고 나의 여유 시간 이 3박자가 잘 맞으면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약간의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콘텐츠는 나이보다는 내용의 가치와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봐주는 시장이라서 좋습니다. 꼭 젊고 예쁘고 화려해야만 유튜브가 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으면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60대, 70대라 해도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익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쉽고 지원해주는 정보들도 많아서 도전해 볼 만합니다. 3.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3가지 사례. 사례 1. 58세 퇴직 후 등산 유튜브로 힐링을 나누는 김성훈님. 김성훈님은 대기업 구매팀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일찍 퇴직하게 되니 두려움이 컸죠. 그런데 원래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만 되면 산에 오르던 습관이 있었대요. 퇴직하고 보니 평일에도 시간이 널널해졌고 그러면 내가 가는 산의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볼까 생각했답니다. 처음에는 등산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는 정도였는데 구독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코스가 좋냐, 초보자도 갈 수 있냐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본인이 다녀본 산들의 난이도, 교통편, 주변 식당 정보 등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게 꽤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막상 등산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하거나 글로만 적혀 있는 정보를 보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훨씬 이해가 쉽고 같은 5060대 분들이 우리도 갈 수 있겠다 하고 용기를 낸 거죠. 김성훈님은 광고 수익도 조금씩 생기고 등산용품 협찬도 들어오니까 나름 재미있게 활동 중이래요. 사례 62세 공무원 조기 퇴직 후 수제 디저트 채널 오픈한 손미정님. 손미정님은 세무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시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조기 퇴직을 선택하셨대요. 그 뒤 집에서 계속 쉬는 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아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베이킹을 다시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자기 만족으로 빵과 쿠키를 굽다가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곤 했어요. 그러다 지인들이 너 이거 영상 찍어서 올려봐. 진짜 좋은 취미인데 은근히 구독자도 많이 생길 것 같아 하고 권유를 하더래요. 설마 내가 뭘 하면서도 호기심에 영상을 찍어봤는데 의외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래요. 그때부터 베이킹 노하우, 가정용 오븐 사용법, 재료 추천, 실패담과 극복 팁 등을 풀어내기 시작했는데 또래 주부들이 참고하기 딱 좋다. 설탕 양 줄이는 방법이 너무 좋다. 같은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미정님은 그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기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훨씬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66세 은행원 출신 상담 채널 운영 중인 이정우님. 이정우님은 은행에서 오랫동안 창구 업무와 개인 상담 업무를 맡았어요. 정년퇴직 후 한동안은 나처럼 금융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생각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주변 지인들이 퇴직금 굴리는 법부터 연금 문제, 보험, 펀드 등등 금융 상담을 엄청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예 상담 채널을 하나 열어서 당신에게 딱 맞는 은퇴 자산관리 같은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증권사나 은행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은퇴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알려주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비교 분석도 해주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이정우님 본인도 내가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경력으로 아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뿌듯하다면서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4. 은퇴 후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자, 그럼 혹시 이 글을 읽고 나도 유튜브 해볼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가이드라인을 드려볼게요. 주제 정하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관심 갖고 할 수 있는가예요. 너무 트렌디한 걸 줬다가 금방 흥미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잘하는 것, 즐기는 거소리, 여행, 운동, 악기, 미술, 상담, 자녀 교육 등 혹은 현직 때 쌓은 전문 지식 금융, 행정, 세무, 법률 등. 장비와 편집. 꼭 비싼 카메라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편집은 유튜브에 이미 많은 무료 강좌가 있어요. 가장 쉬운 편집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면 됩니다. 영상 기획. 너무 길게 찍기보다는 짧게 쳐내서 핵심만 담는 게 좋아요. 대본을 살짝 준비해두면 말이 길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소통과 피드백. 처음에는 시청자가 많지 않아도 댓글을 꼼꼼히 확인하고 답변해주는 게 좋아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채널의 방향을 잡아가면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꾸준한 지지가 생겨납니다. 지속 가능성.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한 달, 두 달 하다 안 되면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바꿔보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5. 은퇴 후 내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마무리. 결국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은퇴 전에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막상 그 시간이 내 앞에 주어지면 인간은 무료함을 느끼게 마련이죠. 박재영 님도, 김성훈 님도, 손미정 님도, 이정우 님도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그런 활동을 하기에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았고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다른 인생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물론 유튜브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기회입니다. 나이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내가 해도 될까? 하는 의심 대신 일단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무엇이든 한번 부딪혀보면 의외로 재밌고 흥미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나도 은퇴했는데 할 게 없어서 우울했다거나 내 재능이 뭘까? 고민되는데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작은 도전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수가 얼마나 오를지, 돈이 얼마나 될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움직이면서 배우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용기와 공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공무원 생활 끝났다고 인생도 끝난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가 바로 인생 이막의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하나만 찾아서 매일 조금씩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 진심으로 응원할게요.